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04만 4,963명,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0명 중에 1명이 확진된 셈인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100만 명이 된 건데 그중 50만 명이 최근 2달 새 발생한 겁니다. 네, 이런 속도라면 이달 안에 하루 13만 명에서 17만 명이 신규 확진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200만 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지금이야말로 말 그대로 폭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위중증 환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70명으로 2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 거리 두기 강화하면서 방역 수칙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6일에만 1,271명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 4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도가 교육기관과 함께 방역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대학에 재학생 백신 접종 동료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을 주문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었던 정읍지역의 한 관광농원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전년보다 9.8%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의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6일에만 1,271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3일부터 나흘 연속 4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97명, 군산 146명, 김제 70명, 부안 60명 등입니다. 재생산 지수는 유행지속 경향을 의미하는 1.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북도가 교육기관과 함께 방역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전북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과 소독 지침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대학에도 재학생 백신 접종 동료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등을 주문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해 정읍의 한 관광농원에서 유출된 토사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돼 민원이 제기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농원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자락에 자리한 한 시골 마을. 시뻘건 불길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한동안 뭔가를 태우는가 싶더니 굴삭기까지 동원해 처리 작업이 벌어집니다. 연기에 놀란 주민 신고가 정읍시에 접수된 건 지난달 7일. 폐기물이 지금 딱 탄생한 지금 그걸로 태우는 건지 뭐라는 한번 열고 아무데나 지금 숨도 못 쉬어요. 불법 소각이 이뤄진 곳은 다름 아닌 지역 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농원이었습니다. 바로 옆엔 예비 귀농 귀촌인을 위한 거주시설 등이 있어 주민 피해도 우려됐던 상황. 그 현장에 가봤더니 그 장판, 그 다음에 비닐, 그 다음에 뭐 샌드위치 판넬, 스펀지 이런 것들이 타다가 많은 것들이 이제 수분감이 있어서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흡입하신 그 주민도 병원을 다녀오셨고 대기 오염도 많이 시키고 토양 오염도 시키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고. 관광농원 측은 소각 문제를 뒤늦게 알았고 비닐하우스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읍시는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태운 것으로 보고 해당 농원 측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소각 잔재물을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내놓도록 하고 인목 폐기물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것은 처리 업체에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우거나 산림 주변에서 벌이는 각종 소각 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걸 소각하거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소각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더불어서 영농 폐기물들을 잘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수거 시설들과 수거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관광농원은 지난해에도 흘러나온 토사가 인근 농경지를 덮치면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정읍시가 특혜를 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전년보다 9.8%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4억 3,8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4억 달러보다 9.8% 증가한 것입니다. 전북 지역 농식품 수출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동물보호 복지 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북도는 임실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김제시와 부안군에 반려견 전용 놀이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주군에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해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10여 마리의 푸드를 학대한 혐의로 40대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41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3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피의자 주거지와 아파트 화단 등에서 푸들 사체들을 확보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동상해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개파 조직원 30여 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새벽 2시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강목 등을 들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 조직 관련자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시비가 붙어 조직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 달부터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직접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통해 정신건강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마음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안심 버스 이용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오는 11월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블루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정신건강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건강 돌봄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지역 주요 도심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마련돼 신호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내년까지 25억 원을 들여 시내 주요 도로 48km 구간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시는 7곳의 교차로를 스마트 교차로로 바꾸고 10곳에는 교차로 감시 CCTV를 설치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서 운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정성을 높여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가겠습니다. 김제시가 올해 전기 굴착기 15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종별 지원 기준은 1톤이 1,200만 원, 1.9톤이 1,800만 원, 3.5톤은 2천만 원입니다. 전기 굴착기 구매자는 구매 계약을 맺은 뒤 보조금 신청서를 전기 굴착기 제조 수입업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친환경 전기 굴착기는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작업장의 환경 개선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복분자 산업을 6차 산업 선도 종목으로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고창군은 복분자 생산 농가와 복분자 가공업체, 수매기관이 참여한 복분자 산업 제도약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창군은 복분자의 도시 고창의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 복분자 면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공급 물량 확보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를 고창 복분자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강화 조치 이후 전북 지역에서 주택 매매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17,710호인 가운데 전북은 133으로 전월 대비 5%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급 실적 및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80을 포함해 그동안 공급 확대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허가와 착공 등 주요 선행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2022년은 지난해 인허가 착공 등 선행 지표 개선 영향으로 분양과 준공 등 모든 공급 지표가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의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2,21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1% 감소하고 전월 대비 21.5%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주택 매매량 급감의 원인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매매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1.7%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북 지역의 지난해 12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4,41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5% 증가했고 전월 대비 10.9%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